네, 오늘 남북 이산 가족 상봉 행사 2차 행사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둘째 날입니다. 오전에는 이 개별 상봉,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개별 상봉이 있었고요. 지금은 오후 3시부터 이제 단체 상봉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단체 상봉이 이제 금강산 면회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이틀째 단체 상봉이 이어지는데 지금이 오후 4시 한 40분이 다가가고 있죠. 그런데 5시면은 사실상 오늘 이틀째 행사는 사실상 끝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은 상봉 행사는 모두 끝나고 그 저녁 5시 반부터 개별적으로 남과 북 가족들이 따로따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오늘 하루가 지나면 내일 사실 다시 헤어져야 되는. 네. 그래서 내일 쓰는 말이 작별상봉이라는 말을 쓰는데 네. 사실은 저는 굉장히 잔인한 말이다. 어떻게 작별을 하는데 상봉을 하냐. 사실 네. 이 북한이 3번째 만남부터 저 용어를 쓰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틀째 날에는 사실은 저렇게 화기애애하고 이제 주소 교환도 하고요. 네. 남과 북이 언젠가 통일이 돼서 다시 만나면은 그 집을 이제 고향집이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가족들이 주소를 교환하는 모습이죠. 환경남도 단천시 이렇게 쓰고 네. 단천은 저 원산 영흥만이후로 해서 심포까지 올라가는 쪽에 있는 도시죠. 지금 주소를 이렇게 써주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렇게 뭔가를 뭐 서신을 보내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네. 우리가 그동안 사실 1990년대 중반부터 제3국을 통해서 서신 교환이나 제3국을 통해서 민간 교류청에서 상봉 행사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도가 지나치면 이제 이렇게 처벌받거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3국을 통한 서신 교환은 한 14,000건이 있었다 그래. 11,400여 통이 편지가 오고 갔고 네. 그 민간 채널을 통한 접상봉은 한 3,400여 건이 있었고 그런데 역설적으로 공식 당국을 통한 남과 북의 상봉 2000년부터 올해까지 18년째 하는데 네. 2,000명이 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민간 영역을 많이 지금 상봉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네, 소리를 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편지 보고 아까 편지 읽었잖아. 나도 무슨 뭔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또 북한의 오시려고 그런다. 형님 쪽에 남동생 네, 조금 전에 예. 상봉 모습이 보였고요. 이 18번 테이블이 좀 관심을 갖는데 그 언니 이근숙 씨가 북으로 갔는데 엄마가 이분 북으로 가기 전에 꽃자수를 놔줬는데 네. 돌아가신 어머님이 그걸 68년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죠. 네. 근데 이번에 전해 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꽃자수를 굉장히 그 시선을 끌었는데 거의 68년 전에 쓴 자수를 가보로 보관하고 있다. 이번에 북측의 언니한테 전해주는 어제 화면이 비춰졌었죠. 그런 화면이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부자 상봉이 한 번이 있었죠. 태중에 있던 아기가 그 아버지를 난생 처음으로 만나는 화면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개별 상봉은 오전에 시작을 했었고요. 이제 단체 상봉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한 2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일정은 사실 이걸로 거의 상봉 일정은 마무리가 되는 건데 지금 저희가 그림이 이제 들어오는 대로 오후 3시부터 진행된 단체 상봉 그림을 이제 들어오는 예, 대로 저기 부자지간입니다. 네. 저기 조성덕 씨랑 2차 오른쪽에 상봉의 아버지. 유일한 부자 상봉이죠. 예, 네. 예,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어제 첫 상봉에서 그랬답니다. 아버지 나한테 미안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만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50일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요. 네. 조금만 더 빨리 이렇게 만날 네.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오늘은 이렇게 아버지를 부축해서 네, 이렇게 아버지를 상봉적으로. 위해서 네. 저게 북한에서 판매하는 꿀물입니다. 지금 저기요. 저기 네. 그 개성 아마 브랜드가 개성 뭐 무슨 꿀물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직접 따주는 모습도 있고. 두 분 그 이 부자 상봉 관련해서 어떤 사연이 있는지도 좀 같이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금 사실은
그 태중에 있었는데 그 사실 모르고 아버지가 북으로 갔었다라고 합니다. 뭐 어떤 일 때문에 북으로 간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68년간 남편을 기다리다 이제 2달 전이라고 했는데 한 50 며칠 되나 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첫날에 저희가 그 아들인 조정기 씨 저희 YTN이 인터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회한의 눈물만 이렇게 흘리고, 사실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그 조도경 씨니까 이복 형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북측에 이복 형제가 되고요. 네, 지금 또 여러 다른 예. 테이블의 모습도 비춰지고 있는데요. 이 화면 역시 네, 장훈봉 씨, 북측의 장훈봉 씨가 이번에 남측의 누나 그리고 남동생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 고향이 속초라 그러죠. 사실 네. 속초는 한국전쟁 이전에 그 북한 지역으로 분류되죠. 그래서 이른바 양양 38도선이 있는데 그 강원도 양양에 현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지금의 고성군, 현내면 대진, 명파리까지가 수복지구라 그래서 그 이전에는 북한 땅이었죠. 북한 네. 땅은 우리가 한국전쟁 과정에서 우리가 수복지구라 그래서 그 지역의 북측 사람인데, 그쪽에 그때 그 당시에는 그쪽 지역에 사는 상당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 전쟁을 피해서 남쪽으로만 온다라고 생각했는데 저 때는 북으로 간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가족들은 한석구 씨 가족들입니다. 네. 북측의 한석국 씨가 네, 17살 지금 또, 때 이제 이민군에 끌려갔죠. 이 80번이 그 네, 피순애 씨네요. 예, 북측의 피순애 피순애 씨인데 씨가 네. 그 아마 지금의 경기도 고양 지역에서 당시 역시 고양 지역 역시 일부는 북한 지역인데 여맹위원장, 여성동맹위원장이라 그래서 북한은 건국에서 그런 이른바 당 조직을 많이 창건을 했죠. 그때 아마 그 여맹위원장을 하다 북으로 간 거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남쪽에 사촌 여동생을 만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이 화면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짧게 각 테이블별로 이렇게 비춰지다 보니까 저희가 좀 사연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조금 네, 시간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저희가 양해 화면에 바랍니다. 안 드러나시지만 어려서부터 그 글쓰기를 잘해서 네. 너는 저 기자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머님이 그랬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북으로 갔는데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를 졸업을 한 다음에 실제로 40여 년간 기자 생활을 했다라는 사연도 전해지고 있죠. 네. 지금 계속 74번 테이블 최성순 씨 가족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예, 경우에는 이제 개명을 네. 했죠. 숙대 다니다 북에서 안길자라고 개명을 했는데, 사실은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혹시 피해를 당할까봐 이렇게 개명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월남 피난 내려온 사람들은 이렇게 실향민들 중에 그런 분들도 적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권위주의 시절 때 남북한이 한참 체제 대결을 할 때 그런 선의의 피해자도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불가피하게 이렇게 개명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 또 네. 하나는 북한 지역 같은 경우는 북한은 양부모성을 다 따르도록 그 호적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만 따르는데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시면은 여러 가지 경로에서 본인이 엄마 성을 따르게 돼 있는 그런 호적 제도가 우리하고 다소 차이점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사례들처럼 이름을 바꾸다 보니까 또 네. 이산가족 상봉이 더 그렇죠. 빨리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1차 많은 것 때 같더라고요. 내 조카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번에 북한이 좀 관심을 기울였던 것 중에 하나가 화면에 잘 등장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직접 그 이산 가족의 가계도를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네. 북측에서 가계도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확인하기 용이하게 하는 그런 절차도 있었고요. 지금 이제 이 주소를 교환하는 네. 글씨도 잘 쓰시네. 사실은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만 형제 상봉이 있었습니다. 형제 상봉이 있었는데 형은 인민군이었고 동생은 국군이었던, 우리가 과거에 몇 년 전에 영화 있었죠. 태극기 휘날리며, 그런 슬픈 네. 사연도 여기 오늘 이산가족 상봉단 중에 그런 사연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상봉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5시쯤 되면 오늘 이제 상봉 일정은 마무리가 되고 내일 오전부터 이제 오전 11시부터 마지막 작별 상봉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정말 올해 몇십 년 만에 본 가족들과 다시 네. 헤어져야 하는 이 이산 가족들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작별 상봉은 당초 이제 마지막 날 11시부터 우리가 남과 북이 약속을 했는데 1차 때 같은 경우는 1시간을 좀 늘려서 네. 10시부터 조금이라도 시간을 석별 애정을 좀 나누게 하자라는 공감대가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이번에도 아마 추정컨대 그에 준해서 내일 역시 10시부터 작별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오창과 같이. 그리고 오늘 다행히 금강산 지역에 무지개가 아주 네. 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산 가족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그런 무지개가 떴다라는 그 풀 기자 현장에 가 있는 기자들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쪼록 아쉽겠지만 내일 마지막 상봉 일정까지 잘 좀 마무리가 되고 마지막까지 좀 가족 간의 정을 좀 잘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산 가족 상봉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